네, 이제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지난 세션에 이어 예언을 현실로 실무자를 위한 에듀테크 그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쇼핑몰들을 살펴보면요, 쇼핑몰 운영 못지않게 SNS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이제 단순한 홍보와 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효과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 잡은 건데요. 이번에는 소모를 위한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병기 광고전략실 팀장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이병기 팀장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모를 위한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 발표를 맡은 광고전략실 이병기 팀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효과적인 페이스북 마케팅 전략과 그를 도와주는 팩스타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먼저 2015년 샤퍼롬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상위몰에 2015년이죠. 상위몰의 SNS 평균 유입은 3.3%, 매출 비중은 0.5% 이하였고요. 2배 이상 성장한 쇼핑몰의 공통점은 SNS 마케팅을 활용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유입, 매출 성장, 브랜드 인지도를 향상하기 위해선 SNS 마케팅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2016년은 어떨까요?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월간 4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상위몰이 등장을 했고요. 2016년 한 해 동안 페이스북 마케팅으로 4,500%, 즉 45배 성장한 업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페이스북 마케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내용들이 믿어지지 않으실 것 같아서 먼저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장품 쇼핑몰 사례고요. 판매 상품 수가 70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12월, 작년 12월이죠. 그 매출이 약 5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화장품 쇼핑몰이었는데요. 2016년부터 페이스북 광고를 시작을 합니다. 올해 5월 페이스북 광고를 본격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모바일 방문자가 전월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고요. 그 결과 모바일에서만 매출이 전월 대비 7배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매출이 10억 돌파를 달성을 한 부분이고요. 결과적으로 9월 매출이 30억을 돌파를 하면서 상위몰에 진입하게 됩니다. 9개월, 그러니까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9개월 단기간에 몰 매출이 7,000%, 즉 70배 성장한 사례인데요. 모바일 매출의 비중을 9월달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전체 매출의 90%가 모바일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이트 유입 경로별 매출을 분석을 해봤을 때 페이스북과 직접 유입의 매출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화장품 쇼핑몰이었고 페이스북 광고를 집행해서 단기간 매출 5천만 원에서 30억대 쇼핑몰로 성장을 한 사례인데요. 이 사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뭔가 특별한 게 있겠지? 우리 쇼핑몰도 효과가 있을까? 도대체 어떤 걸 한 거지? 다른 광고도 많은데, 아니면 컨텐츠는 누가 만드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나요? 그래서 이번 챕터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페이스북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선 사례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화장품 쇼핑몰에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한 직간접 매출 비율을 조사를 해봤을 때 다른 광고들과 달리 직접 유입에서 73%의 매출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검색 광고나 배너 광고에 일반적으로 효율이
그 직접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50%가 넘는 경우가 없는데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하게 73%가 넘는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만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 메이크샵에서 페이스북 매출 상위 5개 상점을 조사를 해봤을 때 오히려 직접 매출이 앞선 사례보다 2%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페이스북 마케팅이 단순하게 쇼핑몰로 트래픽을 유도하는 수단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구매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 컨텐츠 전략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부분이고, 좀 쉽게 얘기하면 쇼핑몰과 제품, 기존의 쇼핑몰로 많이 유입을 시켰다면 제품 쪽에 포커스를 맞춘 컨텐츠와 그에 따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례를 하나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남성 의류 쇼핑몰로 페이스북 마케팅을 통해서 팬츠 게시물 홍보하기를 진행한 사례입니다. 어쨌든 팬츠 제품을 광고를 했기 때문에 팬츠 제품의 매출 변화 그래프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게시물 홍보를 시작하고 나서 해당 게시물에 사용됐던 팬츠 제품의 매출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시점 전후로 해서 상점 전체의 모바일 유입 비중을 확인을 해봤더니 광고 시작 전에 61% 정도의 모바일 비중이었던 게 72%까지 상승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상점 전체의 모바일 매출 비중 또한 5대5가 조금 안 되는 수치에서 6대4가 넘는, 그러니까 모바일 쪽의 컨디션이 많이 개선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의 게시물이 게시물 홍보로 쇼핑몰 전체의 컨디션을 변화시킨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이제 게시물을 그러면 얼마나 많이 발행을 해야 될까?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하실 것 같아서 아마 페이스북 마케팅을 이미 하셨거나 하시고 계신 분들은 뭐 매일매일 많은 컨텐츠를 발행을 하고 계실 텐데요. 과연 이 컨텐츠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상위몰들이나 분석을 해봤을 때는 일부 컨텐츠에서 효율이 있었고 일부 컨텐츠의 제품들이 매출이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은 중요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컨텐츠가 쇼핑몰 전체의 컨디션을 바꿀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페이스북 페이지에 팬도 많고 컨텐츠도 잘 만드는데 왜 반응이 없을까? 이런 또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과거 페이스북 마케팅 초창기에는 팬의 수와 마케팅의 성과가 같다라는 보통 인식이 있었고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이시는 페이지 좋아요를 모으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거짓으로 올리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하지만 실제 앞서 그 언급드린 화장품 쇼핑몰의 사례의 그 쇼핑몰의 팬 수는 채 1만 명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좀 놀라운 사실이었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었을까? 조금 다른 이야기로 가서 앞서 그 샵 매거진 이종철 편집장이 10월 5일 날 샵 매거진 페이스북에 블로그 마케팅의 종말이라는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 전통적인 바이럴 마케팅 매체인 블로그 영역의 폐쇄,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이 홍보하기 어렵다는 걸 이야기하는데요. 페이스북에서 맛집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관련 커뮤니티들이 정말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 쇼핑몰들에 조금 더 밀접하게 후기라는 글을 입력을 검색을 하시면 후기 쪽에도 정말 많은 커뮤니티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을 이제 약간 파워 페이스북 유저나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파워 페이스북 유저를 활용을 하면 우리 제품에 대한 뭐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쉽고 좀 더 빠르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기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 활용하면서 전체 매출을 좀 더 빠르게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꺼려지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진행이 좀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내 페이스북 페이지에서도 효과적인 페이스북 광고가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이 부분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페이스북 광고의 목적을 그대로 제가 캡처한 화면이고요. 과거 게시물 홍보나 뭐 페이지 홍보하기 여러 가지 목적들을 통해서 광고들을 많이 집행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 중에 게시물 홍보하기 메뉴를 선택을 하시면 좀 더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광고 목적별 A/B 테스트된 부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 샵 매거진 광고 그 테스트 집행 사례입니다. A는 목적을 페이지 홍보하기로 정했고요. 예산을 20만 원, 타겟은 뭐 아래와 같이 정했습니다. B 쪽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홍보하기로 목적을 하고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 팩스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A, 즉 페이지 좋아요를 목적으로 한 광고 같은 경우에는 그 목적대로 페이지 좋아요에서 가장 높은 효율이 나타났었고요. B 사례 같은 경우에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 좋아요나 웹사이트 클릭 그리고 게시물 공유 여러 가지 쪽에서 효과가 좀 나온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원그래프로 다시 좀 확인을 해보면 A 사례 페이지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좋아요 광고이지만 게시물과 페이지에서 6대 4의 비율로 반응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게시물 홍보하기 같은 경우에는 게시물에서 거의 95% 이상의 반응들이 나오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정리를 다시 하면 A, 페이지 홍보하기와 B, 게시물 홍보하기의 효과 차이를 조금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걸 합산하면 페이지 홍보하기는 203건의 어떤 액션들이 있었고요. B, 게시물 홍보 같은 경우에는 5,500건의 어떤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요거를 B 사례를 그 CPA, 액션당의 비용으로 환산했을 때 약 36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상당히 저렴한 적은 예산으로 그 많은 어떤 홍보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뭐 게시물도 이제 어쨌든 컨텐츠를 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게시물 홍보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미 해보셔서 효과가 없으셨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이내믹 광고, 저희 하반기 때 출시가 된 광고인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광고 목적 중에 제품 카탈로그 홍보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집행하실 수 있는 다이내믹 광고 집행을 추천드립니다. DPA라고 보통 얘기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페이스북에서 DA라고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이시고, 그래서 다이내믹 광고는 비즈니스 웹사이트나 앱에서 특정 제품에 관심을 보인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관련성 높은 광고를 시기적절하게 표시하는 광고 유형인데요.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노출되는 캡처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그 인스타그램 그 피드 상에서 고객이 봤던 상품을 그대로 노출하는 상품이고요. 어쨌든 따로 소재 제작 필요 없고 고객이 봤던 상품을 그대로 노출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광고의 장점은 리타게팅, 최적화된 리타게팅, 내가 봤던 상품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최적화된 리타게팅 상품이고요. 간편한 광고 집행, 그리고 크로스 디바이스, 그러니까 PC와 모바일이 어쨌든 크로스 디바이스로 광고 노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우리 상점에 있는 제품들을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서 해준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서 간편한 광고 집행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총 4단계만 준비를 하시면 광고 집행이 바로 가능하시고요. 픽셀 코드 삽입하시고 그리고 카탈로그 생성, 그다음에 그 픽셀을 통해서 모수를 모으고 모아진 모수를 가지고 광고 세트를 구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어렵다고 느끼시는 부분은 아마 이 2가지이실 텐데요. 픽셀 코드와 카탈로그 생성 같은 경우에, 특히 픽셀 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메이크샵 어드민의 마케팅 센터, 페이스북 마케팅, 그리고 하단 쪽에 픽셀 코드 삽입한 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계정에서 픽셀 아이디만 받으셔서
저 아랫부분에 픽셀 아이디 입력하시고 삽입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주의하실 거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사용 그 픽셀 아이디 밑에 사용 이벤트의 첫 번째 그 체크박스에 컨텐츠 보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피드의 모수가 정확히 좀 잘 모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신경을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카탈로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 팩스타에서 카탈로그 만들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인 이름과 뭐 정보들만 입력하시고 업로드 일정과 피드 URL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광고는 리타게팅 광고이기 때문에 효과가 높고요. 화장품 쇼핑몰 일주 운영 효과 부분을 먼저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주를 운영해서 물론 모수나 이런 부분은 적지만 높은 효율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의류 쇼핑몰 2주, 그러니까 단기간 운영을 했을 때도 로아스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다이내믹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뭔가 큰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기보다는 리타게팅 상품이시고 노출 영역이 모바일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로 적용을 하셔도 상점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리타게팅 광고기 때문에 기대 효과가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리타게팅 말고 여러 가지 또 타겟 옵션이 가능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도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대부분 다 아실 텐데 페이스북 타겟팅 방식은 맞춤, 핵심, 유사 세 가지 타겟으로 구분이 되고요. 쉽게 얘기해서 맞춤 타겟은 리타게팅, 그러니까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모수를 모으는 타겟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핵심 타겟은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오디언스 타겟팅, 그러니까 페이스북의 인구 통계학적인 타겟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 타겟은 기존에 우리가 타겟됐던 타겟군과 유사한 타겟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페이스북 계정 내에서 타겟이 이렇게 그 로그인하시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맞춤 타겟, 그 아래 지역, 성별, 연령, 상세 타겟이 핵심 타겟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타겟을 좀 구성하는 예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A와 B 두 개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A는 사이트 트래픽이 너무 많아서 조금 그 부분을 줄이는 정밀한 타겟팅을 목표로 하는 상점이고요. B 사례는 신규 사이트로 많은 어떤 신규 유입을 필요로 하는 상점입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트래픽이 많고 기존의 트래픽이 넓기 때문에 맞춤 타겟이 큰 거고, 그거를 핵심 타겟이라는 페이스북 오디언스 타겟으로 줄여서 저 작은 원으로 좀 줄여주는 부분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리타게팅과 페이스북 타겟팅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B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나의 모수, 나의 고객이 적기 때문에 핵심 타겟으로 그것을 더 늘려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핵심 타겟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서 다른 좀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장 많이 쓰는 안드로이드 폰과 아이폰입니다. 보통 8대2 정도 비율로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두 개의 핸드폰의 선택의 기준이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스펙이나 가격 쪽에 조금 더 치중이 된 반면, iOS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쪽에 조금 더 선택의 기준이 좀 치우치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면 안드로이드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조금 가격이나 스펙, 뭐 조금 합리적인 소비를 하신다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아이폰 구매 고객은 디자인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가지고 타겟 세트를 만든다면, 만약에 최근 30일 우리 쇼핑몰을 방문한 고객의 중에 구매 고객을 제외하고 20대 여성의 아이폰 사용자를 조합을 한다면 해당 타겟군에게 그 적절한 소재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그럼으로써 광고 효율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마케팅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하면 컨텐츠 전략과 광고의 목적의 어떤 선택, 그리고 타겟팅 전략,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컨텐츠 전략은 제품을 직접적으로 노출하는 전략과 그 클릭했을 때 해당 제품으로 넘어갈 수 있는 랜딩 전략, 그리고 많은 컨텐츠를 의미 없이 발행하기보다는 하나의 컨텐츠라도 질 좋게 만드는 부분을 추천을 드리고요.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쉬운 게시물 홍보와 다이내믹 광고를 집행을 해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타겟팅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맞춤 타겟과 핵심 타겟, 맞춤 타겟은 어쨌든 리타겟팅이기 때문에 효율이 기대 효과가 높으시기 때문에 사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핵심 타겟과 조합해서 하시면 조금 더 넓은 범위의 광고 진행이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근데 효과적인 페이스북 마케팅을 위해선 에드테크, 앞서 계속 이번 포럼에서 말씀드린 에드테크 활용이 필수적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팩스타라는 부분을 준비를 했습니다. 팩스타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광고 통합관리 솔루션인데요. 아래쪽에 보시듯이 리포팅, 타겟 추천, 카탈로그 관리, 비용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씩 기능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리포팅 같은 경우에는 광고의 리포팅, 말 그대로 리포트를 제공하는 기능으로서 주요 행동, 노출 클릭, 비용 지출에 대한 부분을 보기 쉽게 그래프로 표현을 해드리고 있고요. 각각의 어떤 행동에 대한 전환을 요약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한눈에 어떤 광고 효과를 분석을 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좋아요, 게시물,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세 데이터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성별, 연령, 노출 위치별로도 광고 분석이 간편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타겟 분석 기능인데요. 아무래도 타겟을 스스로 정하시기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팩스타에서는 타겟 추천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자사 타겟 분석과 경쟁사 타겟 분석으로 나눠지는데요. 자사 타겟, 타겟 추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나의 쇼핑몰이 타겟으로 하는 기본적인 범위를 정하고 광고 목적, 타겟 연령이나 성별, 그리고 노출 위치만 정하고 검색을 누르시면 해당 타겟에 적합한 타겟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우측에 정보 저장하기나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내 계정에 바로 세팅이 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품 카탈로그 기능인데요. 솔직히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계정 내에서도 그렇게 생성하시는 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나 좀 내용을 확인하시기 어려우시면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카탈로그 생성 같은 경우에는 새 카탈로그 만들기와 제품 피드 관리,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제공이 됩니다. 제품 카탈로그, 새 카탈로그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네 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입력이 되시는데요. 첫째가 계정 선택이나 카탈로그 이름, 그리고 피드 이름이나 통화 선택.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우실 건 없을 것 같고요. 3번이 업로드 방법 및 일정 선택. 즉, 아까 전에 처음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이내믹 광고 같은 경우엔 자동으로 상품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그 업데이트되는 주기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매일 아니면 매시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내 상품과 페이스북 피드가 연동이 되는 시간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상점의 상품들에 대한 피드 URL을 입력을 하시고 생성을 하시면 카탈로그가 계정 내에 생성이 되신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제품의 피드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생성된 카탈로그에 대한 관리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드 내 상품, 업로드, 생성일 이런 부분들을 카탈로그별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소진 비용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계정이 아니라 여러 개의 계정을 사용하시는 경우에 한 번에 월별, 기간별로 해당 소진 비용과 계정별 소진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발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드리면 국내 온라인 모바일 거래는 온라인은 19%, 모바일은 38%가 성장을 했습니다. 모바일에도 많은 매체들이 있지만 아시겠지만 효과적인 모바일 광고 매체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하려고 하면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데요. 반면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수는 페이스북 코리아에서 발표한 결과 매달 1,700만 명, 매일 1,200만 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 92%가 모바일에서 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페이스북 광고들을 미루고 있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2017년도 결국은 모바일입니다. 그리고 모바일의 기회는 페이스북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한 가장 최적화된 운영 방법과 성공 전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이병기 팀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